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일 모레는 취임 100일 아닙니까? 목요일 날이 취임 100일 되는 날. 이건 뭐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과 소통하는 큰 소통의 장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때는 국정 전반 지금 쭉 펼쳤던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택 대책도 이미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 나오죠. 뭐 이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특히 이제 지난 100일 동안에 인사 문제 중에 낙마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5대 불가 원칙이 있었는데 그분이 잘 안 지켜졌던 부분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뭐 사과와 양해의 말씀까지도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번 한 주는 문재인의 한 주다. 그렇게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재인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주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인터뷰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서 점수를 주십시오 했더니 들으셨어요? 낙제점. 네. 나는 점수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낙제점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인터뷰를 들은 거예요. 지도부 분들이. 아주 부글부글 뭐 회의석상에서 분노의 이야기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두 분은 몇 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점수를 몇 점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상당히 부글부글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 때 C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70점 하면 되게 좋은 점수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생각하면. 네, 그런데 이게 또 잣대라는 게 모호해가지고 제 생각엔 낙제점은 아니고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여론조사 수치 나오는 것 정도가 실제 점수가 아닐까. 100점 만점을 친다면 70점에서 80점대 중간 사이가 그걸 보고 이거는 과거에 보면 지금 이제 취임 한 100일 차였던 정부들의 박근혜 정부 때 보면 한 50%대 초반 요 정도 나왔던 거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그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지적했던 것이 안보 문제였는데 그렇죠. 최근에 안보에 대한 일련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리스크를 견뎌냈다는 것.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운전대를 잡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걱정했던 것,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걱정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는 그 최대 약점이라고 했던 안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는 큰 하락 요인이 있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안보가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거 맞아요? 국민들은 사실은 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이 있지만은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정부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약간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같이 맞장구 쳐서 속된 말로 호들갑을 떨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도 북한 다 호들갑이거든요. 제가 보는 상황은. 근데 서로 호들갑을 떨면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허성모 소장님.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많은 비판을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방어를 했을 텐데 제가 방어할 논리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정우택 대표가 이렇게 박하게 준 걸 뭐 야당은 원래 박하게 주는 게 일반적 관행이긴 한데요. 그만큼 지금 야당이 다 어려운 처지에 있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제가 귀에 와닿는 이야기는 쇼통이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이런 지금 말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 쇼통 하나 뭐였어요? 불통. 또 하나 뭐였습니까? 먹통이었나요? 쇼통, 불통, 먹통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쇼통은 자꾸 쇼를 한다. 이 포퓰리즘적인 행보를 보인다. 아니 정치는 포퓰리즘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쇼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포퓰리즘도 할 줄 모르고 쇼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망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들한테 다 정치인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쇼 아닙니까? 근데 그 보여주는 거를 진정성을 담아서 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문 대통령은 비교적 진정성을 잘 담아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인이 잘해야 될 덕목이에요. 오히려 쇼통을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지. 쇼통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칭찬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나쁘게만 자꾸 의식하는데 우리가 과거 고대사에서부터 지금까지 포퓰리즘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퓰리즘이 너무 강하거나 이렇게 될 때 물론 문제가 있죠. 포퓰리즘만 하면 안 돼. 쇼만 그렇죠. 하면 안 된다. 안 되지만 그 안에 진정성을 담고 또 그 포퓰리즘이라는 게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중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그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런 포퓰리즘 해야 되는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그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의 근본이 무너지거나 망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국민 대다수의 삶을 위해서 하는 포퓰리즘이라면 그건 나쁜 포퓰리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정우택 대표님이 고정관념에 밖에서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들도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사실 포퓰리즘도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돈 안 드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돈 드는 거 예를 들어 좀 조세가 투입돼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물론 정부 내에서 이제 다 기획을 하고 했겠지만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이제 재정 투입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했던 문재인 케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보험 정책. 뭐 그걸 건강보험 잉여금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어차피 조세 투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잉여금이라는 건 언젠가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질 텐데 사실 정치인이 포퓰리즘 해도 되고요. 다만 책임은 져야 됩니다. 나중에. 돈 안 드는 포퓰리즘 해야 되고 또 돈 드는 거 했을 땐 책임져야 된다. 옛날에 예를 들어 따져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겠지만은 베네수엘라고 두바이고 전부 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뭘 안 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책임져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허성우 소장님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해야 된다. 신중하게. 물론 이제 말씀이에요. 발표할 때는 크게 발표하고 최대한의 그 목표치를 발표하지만 구체적 실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쇼도 좋고 국민 어루만지는 포퓰리즘 행보 좋지만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생각하고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물론 문제가 있죠. 포퓰리즘만 하면 안 돼. 쇼만 그렇죠. 하면 안 된다. 안 되지만 그 안에 진정성을 담고 또 그 포퓰리즘이라는 게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중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그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런 포퓰리즘 해야 되는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그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의 근본이 무너지거나 망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국민 대다수의 삶을 위해서 하는 포퓰리즘이라면 그건 나쁜 포퓰리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정우택 대표님이 고정관념에 밖에서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들도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사실 포퓰리즘도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돈 안 드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돈 드는 거 예를 들어 좀 조세가 투입돼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물론 정부 내에서 이제 다 기획을 하고 했겠지만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이제 재정 투입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했던 문재인 케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보험 정책. 뭐 그걸 건강보험 잉여금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어차피 조세 투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잉여금이라는 건 언젠가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인터뷰를 들은 거예요. 지도부 분들이 아주 부글부글 회의석상에서 분노의 이야기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두 분은 몇 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점수를 몇 점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상당히 부글부글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 때 C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70점 하면 되게 좋은 점수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또 잣대라는 게 모호해가지고 제 생각엔 낙제점은 아니고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여론조사 수치 나오는 것 정도가 실제 점수가 아닐까. 100점 만점을 친다면은 70점에서 80점대 중간 사이가 그걸 보고 이거는 과거에 보면 지금 이제 취임 한 100일 차 됐던 정부들의 박근혜 정부 때 보면 한 50%대 초반 요 정도 나왔던 거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그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지적했던 것이 안보 문제였는데 최근에 안보에 대한 일련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리스크를 견뎌냈다는 것.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운전대를 잡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일 모레는 취임 100일 아닙니까? 목요일 날에 취임 100일 되는 날. 이건 뭐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과 소통하는 큰 소통의 장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때는 국정 전반 지금 쭉 펼쳤던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택 대책도 이미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 나오죠. 뭐 이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특히 이제 지난 100일 동안에 인사 문제 중에 낙마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5대 불가 원칙이 있었는데 그분이 잘 안 지켜졌던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뭐 사과와 양해의 말씀까지도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번 한 주는 문재인의 한 주다.
그렇게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재인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주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인터뷰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서 점수를 주십시오 했더니 들으셨어요? 낙제점. 네. 나는 점수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낙제점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그 민주당 사람들이 좀 이제 걱정했던 것,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걱정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는 그 최대 약점이라고 했던 안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는 큰 하락 요인이 있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안보가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거 맞아요? 국민들은 사실은 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이 있지만은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정부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약간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제한적이니까. 같이 맞장구 쳐서 속된 말로 호들갑을 떨기에는 왜냐면 지금 뭐 미국도 북한 다 호들갑이거든요. 제가 보는 상황은. 근데 서로 호들갑을 떨면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허성문 소장님.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많은 비판을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방어를 했을 텐데 제가 방어할 논리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정우택 대표가 이렇게 박하게 준 건 뭐 야당은 원래 박하게 주는 게 일반적 관행이긴 한데요. 그만큼 지금 야당이 다 어려운 처지에 있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제가 귀에 와닿는 이야기는 쇼통이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이런 지금 말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 쇼통 하나 뭐였어요? 불통. 또 하나 뭐였습니까? 먹통이었나요? 쇼통, 불통, 먹통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쇼통은 자꾸 쇼를 한다. 이 포퓰리즘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 아니 정치는 포퓰리즘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쇼를 잘해야 됩니다. 오호. 그런 포퓰리즘도 할 줄 모르고 쇼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망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들한테 다 정치인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쇼 아닙니까? 근데 그 보여주는 거를 진정성을 담아서 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문 대통령은 비교적 진정성을 잘 담아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인이 잘해야 될 덕목이에요. 오히려 쇼통을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지. 쇼통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늘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칭찬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나쁘게만 자꾸 의식하는데 우리가 과거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포퓰리즘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포퓰리즘이 너무 강하거나 이렇게 될 때